안녕하세요. 보험 이제는 알고 가입하자 아는 사람의 보험 스토리의 장동빈 설계사입니다. 2024년부터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.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입한 이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지는데요. 어떤 내용이 달라지며 이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유의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까지의 보험금 청구 방식은 어땠을까요? 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이 병원비를 결제한 다음에 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는 이렇게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게 되죠. 그러면 보험사 보상과에서 이 서류를 통해 얼만큼 보험금을 지급을 할지 검토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절차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좀 간편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올해 법이 바뀌었는데요. 앞으로는 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를 마친 후 이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을 하면 이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이 서류나 이런 정보들을 이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보내주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. 이제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물론 이제 진료를 받고 나서 바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핸드폰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이 정리를 해보면 이 기존에는 병원을 이용하는 개인이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청구를 직접 해야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그 절차를 대신 해주게 되니까 이 실손보험 청구가 더 간편해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참고로 병원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하고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법이 바뀌고 보험금 청구 제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고 또 가입하신 분들도 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발급 비용이 들지 않게 된다면 이 고객분들의 비용 절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이렇게 되면 간단한 게 또 개인이 가입한 여러 가지 보험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이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내가 받은 치료도 바로 보험사에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이 개인 종합보험에서 또 보험금을 받을 게 있다면 이렇게 병원에 바로 요청을 하면 되니까 또 내가 여러 군데 또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필요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 또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이 진단서 같이 이 비용이 드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 발급 비용이 들지 않게 될 수도 있다면 이 고객분들의 비용 절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억 원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지난 3년간 찾아가지 않은 실손보험은 약 7천억 원 정도로 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또한 필요한 서류를 위해서 병원에 다시 방문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모로 편리해지게 될 거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정부와 보험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서 이 추후 보험 가입에 이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. 이 실손보험은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전산에 올라가서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. 평소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내가 보험을 새롭게 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이제 가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. 이 대부분의 질병 상해보험은 이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고 해서 이 가입 전에 질문에 따라 이 병원에 다녔던 이력을 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. 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5가지입니다. 먼저는 3개월 이내 병원 치료 이력, 3개월 이내 투약 이력, 그리고 1년 이내 이 추가 검사를 받은 이력, 그리고 5년 이내 입원과 수술을 하셨거나
7일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치료를 받으셨거나 또 30일 이상 약 복용을 하셨던 이력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암이나 백혈병, 고혈압, 당뇨, 협심증, 심근경색이나 뇌졸중, 에이즈 등 HIV 보균 이런 걸로 치료를 받으셨거나 투약, 입원, 수술, 정밀검사 이력이 있으면 이 보험사에 고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.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3개월, 최근 3개월과 최근 1년, 그리고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병원을 갔던 기록을 통해 가입을 승인할지 거절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위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도 이 보험사에서는 고지를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. 이 사실상 고지 의무 외에도 실비 청구 이력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모두 하게 된다면 이 추후에 보험을 새로 가입할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의도치 않게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향후에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 있거나 현재 내가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병원에 여러분들이 진료를 혹시라도 받고 나오실 때 바로 보험금을 청구를 해달라고 이 병원의 요청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고 나서 곧바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몰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. 하지만 굳이 불필요하게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전략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룰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편리해지고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저도 찬성입니다.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손보험을 청구했던 이력이 이 보험 가입 심사에서 이 또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.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보험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맞습니다. 이 보험의 필요성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합리적이고 실속 있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실손보험 청구 이력 때문에 일반 보험이 아니라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